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7강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1강부터 6강까지 35문항을 각 단원별로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을 선생님들과 함께 했죠. 이제 오늘부터는 7강부터 45문항 실기 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단원별로 맞춰가지고 그렇게 최신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요 실기 단원이 어떻게 부분적으로 단원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서 살펴보고 나서 문제 풀게요. 자, 이렇게 실기 단원은 3장 요양보호 강론 중에서 소단원인 첫 번째가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치매 요양, 의사소통, 응급상황 대처 이렇게 단원이 우리가 분포가 되어 있죠. 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섭취하고 배설에 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36번부터 45번까지 보통 이제 5문항, 5문항 이렇게 10문항 정도가 실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모의고사 80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셔서 각자 조금 점수가 안 나오는 단원이 계실 거예요. 그 단원들은 이렇게 단원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접근을 해줘 보시면 그렇게 영상을 보고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에 모의고사 80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점수가 많이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단어를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섭취 단원을 또 세분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섭취 단원은 식사 및 영양 관리와 투약 돕기로 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고요. 5문항 중에서 여기 식사 영양 관리에서 2문항, 그 다음에 투약 돕기가 조금 단원이 많죠? 소단원이 여기서 한 3문항, 이렇게 5문제 정도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단원의 소단원에 관련된 문제를 저랑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후 입안의 오른쪽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는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식사한다. 5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정답은 3번 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는다입니다.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이 편마비이거나 사례방 요런 거 할 때 같이 나오죠. 왜 뻑뻑하고 건조하고 그러면 음식물이 잘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고여 있는 쪽은 마비 쪽, 왼쪽 편마비 대상자니까 오른쪽을 봐주시는 게 아니라 왼쪽이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마비 쪽으로 지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쿠션을 받쳐주는 게 아니라 왼쪽에 그다음에 식사는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드라마 보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의 건강한 쪽은 오른쪽. 그래서 방향이 잘못됐죠. 자, 다음 문항이요. 자, 2번입니다. 대상자가 식사 도중에 살에 들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압박하는 옷이 좋다. 2번 식전에 탄산수를 먹어 식욕을 돋운다. 3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4번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번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등받이하고 팔걸이가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압박하는 옷은 입지 않아요. 그 다음에 국이나 물이나 차 등으로 입을 축이는 건 좋은데 침이 많이 나오게 하는 탄산수와 같은 신맛의 음식들이라면 침에 의한 사례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는 게 좋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높이는 거는 좋은데 턱을 든 자세가 아니라 턱을 당겨서 기도가 열리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자 다음 문항 갈게요. 3번입니다.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 2번 침상 머리는 내려준다. 3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낮춘다. 4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5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해요. 네, 우리 표준교재에 그런 말 있죠. 영양액의 온도가
예,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꼭 알아두기에 여기 231페이지에 가면 너무 차가우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차한 온도의 음식은 제공하지 않고요. 침상 머리는 올려주셔야 되죠. 네. 청색증이 나타나거나 구토가 나타나면 똑같습니다. 비위관을 잠그고 보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이 아니라 매번 세척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경관영양 주머니에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네, 중력에서 가대에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게 합니다. 요거 숫자니까 우리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관에 음식이 고여 있어서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너무 진한 농도를 너무 빠르게 또 주입하게 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다음번에 나오는 문제도 쉽게 푸실 수 있고 경연 영양 돕기에서 나오는 문제는 요거까지만 아셔도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다음 문항 갈게요. 4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토를 하는 경우에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2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4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5번 의식이 없으니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서 흘러 들어가게 한다. 자연스럽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당 50ml 들어가지 않게 맞춰줄 수 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구토라면 아까 나왔죠. 비관을 잠그고 보고한다고. 영양액 주머니도 매번이라고 나왔었고요. 자, 영양액 주머니의 높이는 위장과 같게 하시면 안 되고 높게, 위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흘러 내려가는 거죠. 의식이 없어도 듣기는 가능하세요. 왜? 청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과 끝은 알리지 않아도가 아니라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 갑니다. 5번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혀 밑에 넣어 녹여준다. 2번 가루약을 나눠서 여러 번 먹게 한다. 3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4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5번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가루약이 나오면 바로 탁 나와줘야 될 게 사실 숟가락이에요. 네, 그냥 뭐 봉지째 여기 나온 것처럼 나누어서 혀 밑에 넣어서 예, 물약에 섞어서 이런 거 다 안 맞아요. 네, 깊숙이 네, 구도 유발돼요. 그래서 숟가락을 이용하셔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한다가 아주 표준교재 정석된 표현이거든요. 네, 다음 문항 갈게요. 6번입니다.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탁한 약물은 흔들어 사용한다. 2번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을 따른다. 3번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넣는다. 4번 손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후에 뚜껑을 닫는다. 5번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많이 따라졌다면 다시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이미 병에서 밖으로 나온 건 공기 중에 세균에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다시 넣지 않고요. 1번 같은 경우에 혼탁한 약물이라면 버려주셔야 되고요. 라벨이 붙은 쪽으로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르는 거죠. 자, 뚜껑의 안쪽이 위로 가도록 놓아주셔야 되고요. 손으로 병 입구를 닦으시면 안 돼요.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닦으셔야 될 경우에는 꺼즈나 깨끗한 티슈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파킨슨 대상자의 알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면 입안에 직접 넣어준다. 2번 삼키기 쉽게 가루로 만들어 물에 섞어준다. 3번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어준다. 4번 큰 알약은 작게 쪼개어 복용한다. 5번 처방약과 비처방약을 섞어 한 번에 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파킨슨 대상자의 증상 기억하시죠?
네, 안정시 떨림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다가 직접 넣어주셨을 때 손떨림에 의해서 약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입안에 직접 넣어주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멸균수의 적신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번 안약은 하안검에 직접 닿게 점적한다. 3번 안연고를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것부터 사용한다. 4번 안약 점적 후 비로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5번 안연고는 위 눈꺼풀을 잡아 올려 위 결막량 위에 짜아 놓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안약 점적하시고 나셔서 비루관을 잠시 눌러주셔야 안약이 눈에만 퍼져 있습니다. 눌러주지 않으시면 구멍 타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 입에서도 쓴맛이 나고 목에서도 약맛이 날 거예요. 자,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바뀌었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주셔야 된다고 했고 하안검에 넣는 건 맞지만 1에서 2cm 정도 높이에서 직접 닿지 않게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안연고 처음 나오는 것은 네, 버려주셔야 돼요. 꺼즈로 닦아서 이렇게 버려주시는 거죠. 왜냐면 처음에 있고 투입구에 있는 건 공기와 접촉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연고뿐만 아니라 첫 개봉이 아니고 사용하고 뚜껑을 덮어놨다 쓰는 것들은 다 생리식염수도 그렇고 약도 물도 그렇고 예, 안연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처음을 위에 건 다 비우고 우리 중간요 소변 받아오라는 이유와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위 눈꺼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래 눈꺼풀에 2cm 정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서 투약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대상자에게 귀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중앙에 약을 점적한다. 2번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번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정도 끼워둔다. 4번 귓바퀴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약을 투약한다. 5번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한 후 투약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우리 기약을 투여하실 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체온 정도의 온도를 좀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고요. 또는 어떤 방법도 있나요? 표준교재 그렇게 나오죠? 네, 어떻게요? 네,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가준다. 네, 여기도 너무 차가우면 또 너무 뜨거우면 뇌를 자극해요. 그래서 오심이나 구토나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제가 표준교재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238페이지에 왼쪽 참고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기약을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뇌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나 어지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문제집 만들고 있으니까, 네, 제 출판사가 이거 듣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 문제 제가 지금 집필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거 뭐냐면, 본문이 아니고, 꼴갈아두기나 참고 부분에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읽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요. 이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직전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시험이 임박했으면 문제 많이 풀지 마시고요. 표준 교재를 좀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때 뭐를 읽으라고 하는 거냐면 본문은 익숙하니까 그림이나 참고나 꼭 알아두기 같은 거 그런 거 읽기를 권장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요거 듣는 선생님들도 네, 머릿속에 딱 이렇게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측면을 따라 점적하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표준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 있어야 정답이에요. 중앙에 점적 이렇게 중앙 쓰면 틀려요. 측면을 따라 점적. 그 다음에 모든 약들은 햇볕이 드는 곳에 두면 다 변질돼요. 그래서 상온에 그늘진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점적 후에 우리가 작은 솜을 끼워뒀다면 하루까지 기다리시면 큰일 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삽입 후에 재고를 권장하는 거고요. 자, 우리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귓바퀴는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1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2번 주사 부위를 문질러 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4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5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자, 살짝 헷갈리셨나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사를 맞고 계세요, 한참. 바늘 아직 안 뺐어요. 근데 주사 부위가 자꾸 아프다고 하세요. 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있죠?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잠궈야지. 잠그고 보고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의료인이 와서 요 주사 부위의 네, 상태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알코올솜으로 피가 나지 않게 해주고 요런 부분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아프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영보 선생님이 해주셔야 될 게 잠궈라. 그리고 뭐까지 가면 좋을까요? 보고하셔라. 여기까지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히 정답입니다. 자, 여기 10번까지가 섭취에 관한 문제였고요. 이제 배설, 소단원 보면서 배설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배설 문제 가요. 배설 파트는 여기도 5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 아주 공평해요. 뭐가 공평하냐면 배설 도끼의 소단원이 이렇습니다. 화장실이용 도끼, 침상병 배설 도끼, 이동변기 사용 도끼, 기저귀 사용 도끼, 유치도뇨관 소변 주머니 관리. 그럼 5개 나니까 어떻게 나겠어요? 각 하나당 출제를 하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변동이 있으면 국시원에서 공문을 줄 거예요. 제가 CBT로 바뀌기 전에 공문을 11월 달에쯤에 중순쯤에 올 2023년 계획안부터 쫙 국시원에서 공문을 준 게 있어요. 사실 블로그에 그런 글을 써놓긴 했는데 예, 시험 방향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런 거 다 공문에 국시원에서 공지해 주세요. 그래서 학원이나 가르치는 강사 저 같은 사람들은 그 공문을 항상 이렇게 정독해요. 정독. 뭐가 바뀌지? 뭐가 달라지지? 어떤 건 똑같아? 근데 이제 거기 보면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유형이 바뀐다는 말은 하나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나왔던 문항수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도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는 어떤 걸 풀어보는 게 좋냐면 이렇게 기출 문항수와 같고 문항 번호가 동일하고 순서가 막 왔다 갔다 섞여 있는 거 말고요. 그런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사실 도움이 좀 많이 되세요. 자, 그럼 우리 배설에 관련된 요 5파트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배설 파트 1번 문제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현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 대상자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네,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시면 돼요. 자, 우리 2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 한 번 또 살펴볼까요? 왜냐면 항상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고 여기 앞뒤 문장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럼 문제로 한번 돌아갑니다. 자, 문제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예요. 오른쪽 편마비구나 라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걸터 앉으시면 안 되니까 깊숙이 그 다음에 발바닥이 닿는 게 아니라 닿아야 안정적이고 자, 이제 4번, 5번 잘 보시면 되죠.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는 대상자의 휠체어를 어느 쪽에 두냐면 건강한 쪽에 둬야 되는데 오른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은 마비 쪽이라 안 되죠. 그래서 왼쪽에 두셔야 돼요. 5번 같은 경우도 오른쪽 손으로 잡아라. 오른쪽 편마비셔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쪽이니까 왼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방향의 문제를 틀었을 때 네, 우리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의 문제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딱 보면 답 1번이 보이세요. 근데 이제 요거를 틀린 문장으로 바꾸고 2개 중에서 골라봐라. 이런 문제가 난다면 난이도를 조금 업시키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1번이다. 답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다른 것들도 왜 틀렸는지 만약에 얘를 바꿔서 낸다면 어떤 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히 풀어보시는 것이 다른 문제를 접했을 때 예, 확실히 눈에 답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히 푼다. 저는 그거 좋아해요. 문제 하나를 그냥 읽고 답이요 몇 번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하나를 가지고 자세하게 생각하면서 푸는 성실히 문제를 푸는 습관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예, 제 영상 보신 선생님들 이것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항 갈까요?
2번입니다. 휠체어를 탄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팔을 대상자 겨드랑이에 넣어서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2번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왼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5번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나요? 네, 가끔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혹시 이 1번 같은 표현은요, 244페이지 몇 번 문항에 있는 거냐면 13번 문항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갖고 와요. 문항 그대로 목에다 놓고. 제가 읽어볼까요? 양팔로 대상자 겨드랑이 밑으로 등 뒤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운 후 대상자의 몸을 90도 회전시켜 변기 앞에 세우고 바지를 내린 후 변기에 앉힌다. 이게 그대로 써 있잖아요. 정확해요, 1번. 자, 양팔을 잡고 돌리지 않습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으셔야 되고요. 왼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왼쪽 다리에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왼쪽이 마비 쪽이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변기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좀 헷갈리실 때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표현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겁내지 마세요. 그게 가만히 있어, 1번 너. 이렇게 하고요. 2번 보자. 2번 아니네. 3번? 여기도 아니네. 4번? 그것도 아니야. 5번 보자. 그럼 그냥 1번 네가 맞아.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꼭 5개에서 맞는 표현을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오지만 그 문제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아닌 것부터 다 지워내려 가신다면 분명히 남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심하지 마시고, 예, 정확하게 거기 다 붙여주시면 정답입니다. 얘도 그렇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당황하셨을까 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제 혼자 지레 걱정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이요. 자, 3번입니다.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간이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2번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3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4번 배변 후 물유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5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복부는 항상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합니다. 네, 대장을 위치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배변의 원활한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젖은 수건이 아니라 방수포를 깔아주시면 좋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평평하게 하시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침대를 올려주는 상승, 그렇죠? 네, 침대 상체를 상승시켜주는 자세, 지금 여기 보시면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예요. 그렇다면 협조가 불가능하실 거란 말이죠. 네, 스스로 변기 위에 앉을 수가 없으세요. 옆으로 돌려놓으신 후에. 자, 무료지로 닦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옷을 입히시면 안 되고 물기를 제거하셔야지만 피부 손상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4번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2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3번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을 덮어준다. 4번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5번 변기는 차가운 물에 넣어두어 시원하게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둔부 아래에 방수포 깔아주셔야지만 됩니다. 간이변기 침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1번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스크린을 치우시면 안 되고 스크린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도 순서가 바뀌었죠. 무릎 덮개로 먼저 덮고 바지를 내려주셔야 돼요. 내린 후에 덮어주면 다 봤어요. 창피합니다. 네. 4번 같은 경우에는 조용한 환경보다는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음악을 틀어서 소변이 다다다닥 튀는 그런 소리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막아내시면 더 좋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물에 넣어두시면 근육이 수축되기 때문에 거꾸로 따뜻한 물에 데워서 이완되게 하셔야지만 배변이 용이해집니다. 자, 다음 문항이요.
5번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는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으면 소독제로 닦아준다. 5번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면 안아서 변기에 앉혀준다. 맞습니다. 표준교재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등받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안정적이라고 했고요. 예, 용량 보시는데 계속 말을 시킬 이유는 없지요. 자, 변이 손에 묻을 땐 소독제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되고요. 이동 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게 그래야지만 이동하시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갑니다. 6번입니다. 시설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 교환 횟수는 정해서 교환한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냄새 제거를 위해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기저귀 횟수는 정해진 게 없어요. 용변을 보셔서 젖었으면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창문 열고 교환하시면 안 돼요. 감기 걸리실 수 있어요. 체온 변화 때문에.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는 특이사항이 아니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한다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야지만 용변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항 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번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 2번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하기 때문, 3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 4번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 5번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요거 아닌 거는 다 아실 거고요. 오답을 하셨다면 혹시 1번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1번이 아닌 거냐? 자, 249페이지 꼭 알아두기. 이제 그대로 읽을까요?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거죠.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이 아니고 꼭 알아두기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공부를 하신다면 금방 답이 보이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고럴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꼭 알아두기 읽어드렸잖아요. 요 영상 보시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자신감 가지세요.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문제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감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잘 알면 그냥 네, 활기차게 움직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 더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가셔야 문제풀이가 재미있지. 네, 자꾸 틀리고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공부 안 하고 싶어요. 사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힘내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항 갈게요.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8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2번 도뇨관이 꼬이거나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번 소변의 양과 색깔을 30분마다 확인한다. 4번 차가운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번 침대를 수평으로 유지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도뇨관이 혹시 꼬이거나 막혔다면 소변 배출이 밖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르면서 통증으로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가 이야기를 한다면 2번처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입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하게 한다. 2번 하루에 한 번 방광을 세척한다. 3번 소변 주머니는 바닥에 닿게 고정시킨다. 4번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즉시 제거한다. 5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수분 섭취 계속 해주셔야 돼요. 유치도뇨가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요. 그쵸? 신장의 기능이 손상되는 걸 막아내기 위해서. 절대 안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침대에서 자유로운 움직임도 가능하고요. 침대 아래로 내려와서 보행도 가능하세요. 방광 세척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바닥에 닿게 되시면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닿게 하시면 안 되고요. 소변이 새요. 네, 그러면 제거가 아니라 즉시 보고를 해주셔야지만 다음 대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준비한 게 여기까지거든요. 문항수가 좀 작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9문항이면 20문항 정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단원 문제는 제가 뭐를 목적으로 사실 하는 거냐면 요 단원의 문제 유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좀 선생님들이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문항수를 막 늘려가지고 많이 가지고 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제 모의고사가 35문항, 45문항 하실 때 1시간씩 선생님들 앉아서 공부하시잖아요. 거기는 충분히 시간을 좀 가면서 해도 되는데 단원 문제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가는 영상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지 않게 1시간 미만으로 예, 좀 강의를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예, 일단 저는 굉장히 감사한데, 글쎄요. 이제 끝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녹음 끝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의 강의를 듣는 찐 하시는 선생님들은 끝까지 다 봐요. 근데 들어오셔서 또 몇 개 들어보고 나가시고 몇 개 들어보고 하시기도 하세요. 뭐 유튜브의 특성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예, 제가 이렇게 끝까지 찐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저 시험 보실 때까지 제 채널을 고정적으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단어만 보세요. 네, 나는 뭐 섭취 배설이 잘 된다. 안 보셔도 되고요. 배속. 1.5배속으로 빨리빨리 해서 제가 네네네네네네네 막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듣기를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골라 듣기로 좀 해보세요. 골라 듣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 나오는 거 다 듣는다.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선생님들 점수 올리기에는 단원도 골라 듣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단원, 모의고사 한번 쭉 풀어보고 이론이 부족하다. 그럼 이론 단어. 실기가 부족하다. 실기 단어. 댓글 남겨주신 선생님 중에서 저는요 이론이 많이 부족해서 1강부터 6강까지 완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1강 그러니까 이론이 잘 나오시면 그냥 지금 하시는 실기가 안 되시면 7강부터 뒤로만 잘 들어주셔도 점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제 마지막 멘트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고마운 선생님들. 네, 어떤 선생님들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너울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합격 가는 길이 조금은 덜 힘들고, 조금은 덜 외롭고, 네, 조금은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너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희망입니다. 예, 진심인 거 아실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울은 다음 주에 제가 일주일에 2개밖에 못 하잖아요. 네, 영양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8강 가지고 선생님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들 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